자, 두 번째 영상은 고구려와 백제 편인데요. 고구려와 백제가 중원에서 쟁탈전을 벌였다는 기록은 역사 기록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최치원전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너무나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많은 분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감히 연구를 하지 못하는 부분 어떤 거냐? 그러면 백제가 절강성 지역을 차지했는데 요서 지역을 차지했는데 언제까지 차지했느냐? 백제가 망할 때까지 그 지역을 사수하고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리고 대륙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있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백제가 한반도에는 없었고 중국 땅에 있었다는 논리를 이제 견질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절강성이라든지 이쪽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이고 있고, 어떤 분은 그 백제가 있는 자리에 신라 지명 경주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신라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륙에 신라 있다는 그 지역은 대부분 원래는 백제 자리입니다. 거기 이제 신라 지명이 들어간 것은 여러 가지 제가 이유를 설명했는데, 물론 이제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내용을 믿지 않고 있죠. 오직 거기는 신라 땅이라는데 원래는 역사적 기록으로 본다면 지금 대륙에 신라가 있는 그 지역은 원래 백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와 백제가 겹칠 수가 없는 자리인데 뭐 이제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과연 백제는 절강성, 월주라죠. 월주, 그리고 요서를 경략했다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켰느냐. 그런데 최치원의 기록에 보면 약간 이상한 구절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구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원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땅을 다퉜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겁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바로 고구려의 강개토왕 장수왕을 이은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한 황제인 문자 명왕이 있던 시간대고요. 백제는 그 시간대 대륙을 공략하고 있던 동성왕이 갑자기 문제를 당하면서 무려왕이 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1편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백제는 22개의 담로와 9개의 부용국을 거느리면서 본국과 대륙의 22개의 국가를 경영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왕을 둔다든지 제후를 둔다든지 태수를 둔다는 그런 것을 이제 태수 기록은 많은데 왕과 제후 기록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벼슬을 내리는 장면까지는 나오는데 그 다른 자세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뭐 그걸 확신적으로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도 일단은 태수 제도는 대륙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백제가 다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왕과 제후와 제후를 명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을 그럼 어디로 보냈을까?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백제는 22담로와 9개의 부용국을 거느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고마와 담로와 22담로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자제와 종족을 보내서 다스리게 했고 그 밑에 방소국 9개가 있었다는 그 구절을 확대시킨 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요리했습니다. 그 대륙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대륙 백제는 뭐냐면 본국은 원래 지금 어떤 요서 쪽에서 백제가 초기에는 탄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 북부로 이제 타고 내려오면서 백제가 이제 거기 또 자리 잡잖아요, 보면요. 근데 이 백제가 여기서 있지 않고 대륙의 요소하고 절강성까지를 경략해가지고 백제 지금 중국 대륙의 해안까지들을 다 이제 지배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대륙 백제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륙 백제의 실체인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백제는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없었다. 오직 중국에만 있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야기하는 대륙 백제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전에 했습니다. 구당서에 백제가 북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고구려에 이른다고 했는데 왜 자꾸 대륙 백제를 부정하십니까? 한반도에서는 백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댓글을 달아가지고 질문해 오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당서에는 백제에서 고구려로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대륙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륙의 백제에서 고구려로 갈 때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바다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또 이제 어떻게 했냐면 황하가 바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강도 전부 다 바다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바다면 바다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옛날에 황하를 해로 썼다. 그거는 그 시간대고요. 과연 그 백제하고 당나라가 있었던 그런 시기 때 그걸 그 바다로 불렀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다면 그때는 바다가 아니었죠. 자, 여기에서 이 질문 했는데 북쪽으로는 바다를 건너서 고구려에 이른다고 구당서에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한반도에 백제가 없었고 중국 대륙에 있었다. 거기서 바다를 건너서 간다는 것은 뭐다? 이러면 어디입니까 보면 뭐 황하라든지 이런 걸 건넜다 이런 쪽에 이제 답변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자, 여러분들 구당서 원문 볼까요? 구당서 원문을 보면 백제국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아까 이제 댓글 질문하신 분처럼 북쪽으로는 신라. 그런데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북쪽으로는 동북쪽이죠. 동북쪽으로는 신라로 가는데 뭐냐? 서쪽으로는 어디에? 바다를 건너야 된다. 월주. 월주는 지금 절강성 지역 쪽이죠. 보면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면 바다로 건너서 절강성을 가려면 바다가 이 가운데를 두고 하나는 월주고 하나는 백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백제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그러면 또 이제 중국 대륙에서 뭐 또 이야기를 또 숨을 찾든지 뭘 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통가.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서 왜? 그다음에 북쪽은 바다를 건너서 고려다. 특히 이제 가장 뭐냐면 다른 거는 이제 뭐 바다를 건너 서쪽을 바다에서 건너서 월주를 하면 저거는 백제가 대륙에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표현이. 그리고 외가 또 어떻습니까? 외도 바다를 건너서 이제 외가 있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제 유튜브 댓글에 외는 저 외는 지금 일본이 아닙니다 하는데 그거는 그런 분들은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외는 옛날 기록부터 여러 개의 외가 있는데 저 때 외는 지금 일본이 있는 외입니다. 그런 것도 구분 안 하시면서 무조건 외가 어떻습니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저 외는 지금의 일본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역사 공부가 아니고 니피셜도 아니고 공상입니다. 공상. 그래서 외의 역사도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초기 외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은 열도의 외 일본으로 가는 과정까지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정리를 안 하고 외는 지금 일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공부를 덜 해서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북쪽은 바다를 건너서 고려로 가야 하는데 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백제의 도성이 두 개였다. 왕이 있던 데가 어떻습니까? 두 군데라는 거 나오죠. 동서쪽에. 남북이 아니라 동쪽과 서쪽. 그러면 하나는 뭡니까? 월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의 중국 땅에 하나, 그러면 한반도 땅에 하나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반도의 백지를 부정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쉽사리 못 넘어가는 부분이 북쪽은 바다를 건너서 고구려로 가야 되는데 그럼 북쪽에 바다 있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 자, 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구당서에는 이렇게 기록해놨지만도 여러분들 삼국사기 구당서에서는 이것을 바로 잡습니다. 자, 삼국사기에서 인용한 원문 판본하고 이런 것을 떼어놨는데요. 자, 삼국사기를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쓰는 거잖아요. 쓰기 때문에 삼국사기를 쓴 사람은 뭘 했느냐? 자, 서쪽은 바다를 건너서 월주 이것까지 맞죠? 자, 동북쪽은 신라 동북쪽은 바다를 건널 필요 없습니다. 동북쪽은 그대로 신라고요. 그다음에 서쪽은 바다를 건너서 월주, 남쪽은 바다를 건너서 외. 그런데 북쪽은 원래 어떻습니까? 구당서에는 바다를 건너서 고구려를 했는데 삼국사기 구당서에서는 바다를 건너라는 부분을 빼버립니다. 왜? 안 맞기 때문에 뺐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삼국사기가 사료를 조작했다. 요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월주라는 기준을 본다면 쉽게 못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죠? 월주라는 게 있고 보면요. 자, 동북쪽에 신라가 있고 여러분들 월주가 지금의 절강성이라면 월주의 동북성에는 어디 있습니까? 동북쪽에 신라가. 그러면 지금의 대륙에 신라 있는 위치가 아니죠. 다른 위치로 신라가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고들지를 않더라고요. 유튜브 하는 분들이. 그래서 대충 넘어가더라고 보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삼국사기 구당서 인용 사료에서는 바다를 건너서 북쪽으로 고구려 간다는 부분에서 바다를 건너서 부분은 삭제를 합니다. 맞지 않다고. 신당서 한번 볼까요? 자, 신당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당서도 구당서를 따라 했기 때문에 쭉 보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쭉 나오면서 자, 서쪽은 경기가 월주가 나오고 남쪽은 남외라 되어 있죠. 바다 건너라는 표현을 다 빼버립니다. 북고려. 그래서 하다가 뒤에 보면 때 뒤에다가 이제 지금 5글자를 접어놔 가지고 모두가 바다를 건너서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뭐냐? 신라는 바다를 건너지 않는다고 제일 뒤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그 동쪽은 신라다. 이렇게 나오죠. 동쪽. 여기서는 동북이 아니라 여기서는 동쪽의 신라라고 이렇게 신당서는 써놨는데, 자, 삼국사기를 또 쓴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삼국사기에서는 이 부분을 신당서를 인용하면서 어떻게 이제 써놨는지 보겠습니다. 자, 삼국사기에서 신당서를 인용하면서 뭐냐? 백제의 서쪽은 월주, 남쪽은 왜 모두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기서 아까 뭐죠? 북쪽에서 북쪽 바다 건넌다는 부분을 빼버리고 북쪽은 뒤로 빼버립니다. 고구려로 가는 것은 북쪽으로 빼가지고 자 어디에요? 월주하고 외로 가는 것만 바다를 건너야 되고 북쪽은 고구려는 뭐다?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삼국사기에서 신당서 인용문에서는 북쪽은 고구려로 해가지고 뒤로 빼버리고 오직 뭐다? 자, 월주로 갈 때, 절강성을 갈 때 하고 외로 갈 때만 바다를 건넌다라고 삼국사기 신당서에서는 바로 잡습니다. 자, 이거 뭐 차이점 모르는 분들 오늘 아마 처음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삼국사기를 할 때 북쪽 바다 건넌다는 것은 당나라 입장에서는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다 바로 잡아 놓습니다. 자, 여기 월주는 이 자리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 생각해 보셔야죠. 월주는 지금 여러분들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서 바다 건너서 저 절강성 쪽에 있는 저쪽 지역을 월주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제의 왕은 뭐다? 저 월조 쪽, 저렇게 대륙 쪽에 하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원래 백제 본국이 하나 해가지고 두 개의 성의 왕이 머무른다라고 이제 신당서는 기록되어 있는 부분.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보면요. 자, 북사를 보겠습니다. 북사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 백제는 북사 인용하는 거 처음 듣는 분들 많겠죠. 백제는 진나라 때부터 송제 양나라 때까지 강자를 증거했다 나옵니다. 강자가 바로 지금 말하는 월성 지역입니다. 월성 지역. 그 굿모닝 충청 조하종 기자가 이런 부분을 잘 파가지고 글을 쓴 부분이 많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앞에 사진도 그렇고. 자, 여기 보시면 백제는 진나라 때부터 어디까지요?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까지 강자, 절강성을 이렇게 증거를 했다 해가지고 이쪽 북사는 보면 언제부터 백제가 저 절강성 땅을 차지했는지가 나오죠. 근데 언제까지라는 부분은 북사에서 언급을 하지 않죠. 요거는 뭐냐면 뒤에 이제 그 자료에만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나라 때부터 송, 제, 양나라까지 백제가 절강성 지역인 광자를 증거했다는 기록이 북사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지역을 본다면 이쪽 지역이죠. 오나라, 월나라에 있는 저쪽이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월주라는 표현입니다. 월주라는 지역, 강자라는 뜻도 지역도 저쪽 지역이고요. 자, 지역을 차지했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백제가 이 땅을 차지했느냐. 그리고 또 요소도 경략을 했다는데 언제까지 요소를 백제가 지켰느냐. 자, 이런 백제가 이제 영향력을 미친 지역은 어떻습니까? 해양 왕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도네시아까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백제 관련된 지명이 그대로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백제는 언제까지 월주와 요수를 차지했느냐 이제 문제인데, 차지한 시기는 알았는데 이제 언제까지 차지했느냐는 우리 역사서에 중국 사서에서도 언급 안 해놓고 우리 역사서에서도 언급 안 해놓고 오직 뭐냐 살짝 스쳐가는 이야기가 최치원에 대한 기록에서 이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삼국사기 최치원 전에 이 내용이 여기 나오죠. 고구려와 백제가 강성할 때 강병 100만 명을 거느리고 남으로 5월을 침범했다라고 나옵니다. 북으로는 유연 제노를 흔들었다. 중국의 큰 좀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이 이것 때문에 최치원 선생이 욕을 많이 얻어먹죠. 좀이 되었다고 이 사대주의자다 하는데 뭐 기록을 해놨으니까 욕은 얻어먹을 부분은 욕을 얻어먹어야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기로는 다 백제가 오나라 월나라를 차지했다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사료 공부하는 분들은 아는데 원래 최치원 전의 원문은 뭐냐면 백제만이 아니라 고구려도 차지했다 이겁니다. 고구려도 오나라 월나라를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나라부터 저 땅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는 백제였죠. 그러면 고구려가 뒤에 이 땅을 차지했다는 것인데 침범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언제부터냐 하는 내용은 역사 기록에 삼국사기고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 나오느냐 태백일사 고구려국 봉기에만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처음 아시는 분이죠. 백제가 오나라 월나라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도 그까지 갔다. 언제 그러면 갔을까? 자,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숙제인데 여기에 관련된 사료가 딱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사료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 태백일사 고구려국 봉기의 기록을 보면 요리 나옵니다. 자, 위에 한자 원문이 있고 밑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요서 땅에 백제의 영지가 있었는데 곧 요서 진평이고, 그리고 밑에 중국 땅 강남에는 월주가 있었으니 여기에 소속된 현은 산엄과 산월이다. 여기 나오죠 보면요. 산월, 셋째가 자월이다 해가지고, 자, 백제가 요서 땅과 더불어 월주 땅, 밑에 월주, 자, 산엄과 산월과 자월이 있는, 자, 월주를 차지했다는 기록이 쭉 이제 중국 사서와 똑같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이 땅을 백제가 점유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구려 21대 왕인 문자명왕, 문자제죠. 문자명왕, 자, 시기는 501년입니다. 501년에 이르러 고구려가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월주를 쳐서 취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9년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송강해계 오성자월 산월천주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백제가 오랫동안 차지한 지역을 누가요? 광개토왕 장소왕을 이어서 문자명왕이 501년 11월에 백제가 차지한 월주를 쳐버립니다. 근데 뺏겨버려요. 문제는 도대체 이때 501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백제사를 잘 아는 분은 바로 이 방송을 듣자마자 눈치를 챌 겁니다. 501년에는 백제가 흔들린 시기입니다. 자, 월주를 쳐서 취하였고, 그 다음 기록 보겠습니다. 자, 502년, 1년이 흐른 502년에 고구려가 그쪽 지역,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월주를 치고 그 지역에다가 누구를 갖다 놓느냐? 신라 사람들을 옮겨서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채웠다는, 천주로 옮겨서 그곳을 채웠다고 합니다. 자, 이쪽 지역에 신라 유적이 많이 나온다고 유튜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땅이 크기가 원래 대륙 신라다 주장했는데 그 대륙 신라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 거기에 신라인의 역사가 들어가는 배경이 요거 때문입니다. 바로 고구려 문자 명왕 때 502년에 고구려가 백제가 차지했던 월주를 치면서 그 중에 천주 지역에다가 누구를요? 신라의 백성들을 옮겨서 그곳을 채우는 그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이 502년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또 사건이 등장하는데, 자, 그때 502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백제가 조공을 고구려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 명왕이 뭐냐면 어떻게 하느냐? 자, 월주를 빼앗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 요서 진평을 칩니다. 요서 진평을 쳐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백제군을 없애버립니다. 자, 이제 아주 역사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보면요. 태백에서 고구려국 봉기에 언제 요서 땅이 백제 땅이 고구려 땅이 됐는지, 그리고 월주가 고구려가 들어갔다, 최초원은 틀림없이 언급을 해놨는데 그 사건의 뒷 배경이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에서 그대로 전개됩니다. 자, 문자 명왕이 월주도 쳐가지고 신라 사람을 채워가지고 그쪽 지역을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요서 진평 지역을 어떻습니까? 502년에 쳐가지고 그 땅을 또 고구려 땅으로 만들면서 백제군을 없애버립니다. 자, 요 시기는 백제의 동천왕 시기입니다. 아주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북이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맞짱을 떠 이긴 그 국가가 바로 이제 백제인데, 이렇게 강력하게 잘 나가던 백제의 황제가 갑자기 시해를 당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암살이 돼버리죠. 요 사건이 501년에 터집니다. 501년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고구려의 문자 명왕이었대요. 백제가 차지하던 지역인 월주를 쳐버리고 그 다음에 요서 진병을 쳐가지고 고구려의 영토로 복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월주 쪽에는 어떻습니까? 그쪽의 지역으로는 신라 사람들을 이주시켜버립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중국 사서에서도
최치원전에만 살짝 언급이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다 피해버렸고요. 우리나라 역사서에서도 그 내용을 언급을 안 해놨습니다. 자,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 오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501년 그렇게 대륙이 어떻습니까? 위와 전쟁을 북위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왕도 제후도 주면서 땅땅하게 아주 잘 나가던 동성왕이 갑자기 501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일본에서 외에서 양육대가 쉽게 말하면 길러진 문영왕이 백제로 이동해가지고 백제 왕이 되는 시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집권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기죠. 지금 왕권이 흔들려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백제 왕권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고구려 문자명왕이 요서진평 백제군을 고구려 영령으로 병합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어디에 보면요 월주까지 고구려 영령으로 병합하는 사건이 요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치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돌려놨다? 고구려와 백제가 월나라 땅을 공략했다는 쪽으로 사건을 언급해놨는데 실제로 사건은 바로 요 사건 때문에 백제가 흔들릴 시기에 고구려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요때 터졌습니다. 501년, 502년.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보신다면 과연 백제가 언제까지 진나라 때부터 말 그대로 월주를 백제 땅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고구려의 문자명왕 때 월주를 빼앗기고 그리고 요서도 진평도 공략을 해가지고 백제 땅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문자명왕 때 그 땅도 고구려한테 뺏겨버립니다. 하지만 문영왕은 이 시기를 혼란한 시기를 잘 극복하면서 말 그대로 백제에 또한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는데 문제는 뭐냐? 영토는 초기 문영왕이 집권할 시기에 이미 고구려에게 대륙의 땅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한 때가 바로 백제사의 이 시기입니다. 오늘 유튜브 이제 정리되셨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정리한다면 그림 볼까요? 위에. 자, 밑에 보신다면 501년. 자, 광릉 태수 영령이었던 월주를 501년 고구려한테 뺏깁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는 여기다가 신라 사람들을 가서 앉혀 놓습니다. 이주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위에 요서진평은 502년에 고구려가 또 문자명왕이 쳐가지고 요서진평을 고구려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 사건은 뭐 간단하게 유튜브로는 정리되어 있지만은도 이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끌어내려면 중국 사설을 많이 뒤져야만 그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배경을 아마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백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서진평하고 저 월주 이야기가 뭐 이제 어디까지 확대돼 버렸냐면 백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고 중국 땅에 있었다라는 쪽까지 확대돼 버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습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유튜브를 만들어 올려드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이렇게 많이 역사가 왜곡당했는데요. 반드시 이 실체를 찾아내려면 뭐다? 주장하기보다는 사설을 가지고 어차피 사서와 고고학을 가지고 써야 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연구 논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과 같이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중요한 유튜브를 올려드리니까요. 이 유튜브도 잘 소화하셔가지고 앞으로 백제사 연구, 고구려사 중원대륙과 연결되는 연구에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